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이제는 반팔을 벗고 긴팔로 갈아입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에는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죠. 오뎅 국물.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묵은 사전적 의미로 생선살을 굽거나 쪄서 튀겨서 만든 음식을 어묵이라고 하고요. 일본말로는 오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자, 오뎅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뎅은 무엇이냐? 덴가쿠라고 해서 두부 된장구이가 있어요. 꼬치에 껴서 그 덴가쿠의 앞에 오가 와서 오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요. 어묵뿐 아니라 곤약이나 여러 가지를 넣고 탕에다가 조리한 음식을 오뎅이라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탕이 오뎅인 거고요. 우리나라의 어묵 같은 거는 가마복고라고 해서 그 어육만으로 만든 일본식 어묵이죠. 그걸 가마복고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어묵이라고 합니다. 오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본 오뎅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류가 수십 수백 가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쭉 한번 뽑아봤는데, 긴자꾸라고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주머니 묶은 꽉 묶은 유부 주머니 같은 거고요. 자, 츠미레 이거는 다진 어육 완자죠. 그리고 한펜 간모 이거는 두부나 당근이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만든 거고, 다이코는 그냥 무입니다. 일본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그냥 그 어묵도 파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 있어요. 우리는 무를 돈 내고 먹진 않는데 얘네들은 일본 사람들은 그 무도 하나의 오뎅의 한 종류입니다. 자, 곤약이고요. 자, 치쿠아는 부들식으로 꽂아서 직화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고부마키, 완나마키는 민나마키는 여기 우엉을 많이 써요. 고부마키, 우엉 들어있는 거, 소세지 들어있는 거, 그리고 자, 두부, 튀긴 두부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오뎅 잠깐 살펴봤고요. 자, 우리나라 어묵으로 들어와서 식품 공존에는 어묵은 어육의 염용성 단백질을 용출시키고 고기풀의 식품 등의 부원료를 가하여 어육량 50% 이상의 제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육 함량 50% 이상을 어묵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 중에 제가 딱 보다 보니까 어떤 제품에 39.5%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묵이 아닌데 표기상을 보니까 어묵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길래 공장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50% 이상만 어묵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함량 표시가 함량이 적어도 어묵으로 표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몇 년도 부처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2000년 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어육이 들어가지 않아도 어묵으로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어묵이지만 어묵이 좀 불량식품 취급을 받던 때가 있었죠.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원료가 들어가는지 모른다. 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닭대가리 패티라고 들어보셨죠.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에 닭머리를 갈아 만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묵에도 어떤 게 들어가는지, 꼬리가 들어가는지 지느러미가 들어가는지 비늘이 들어가는지 모르게 그냥 다 갈아버려서 안 좋은 원료가 뭐 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첨가물. 또 첨가물이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는지 모른다. 굉장히 많은 조미료와 설탕과 그리고 첨가물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또 알고 계시는 분도 많고, 또 세 번째는 제조 유통 과정이 청결치 않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수산물을 가공하다 보면은 깨끗할 수는 없지만 특히 좀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만든 경우도 많았어요. 2010년도에 어묵류는 김치류와 함께 또 몇 가지 품목과 함께 햇삽 의무 품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햇삽 공장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기존에 좀 영세했던 업체들은 소규모 햇삽이란 방법으로 해서 조금 더 환경을 개선시키고 있어요. 소규모 햇삽은 일반 햇삽에 비해서는 조금 시설이나 환경이 약간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저분하거나 비위생적이지는 않습니다. 절충안을 마련을 해서 소규모 햇삽으로 하고 있고요. 좀 영세한 업체들은, 큰 업체들은 당연히 일반 햇삽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햇삽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햇삽 하는데 햇삽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죠? 다음에 시간을 내서 햇삽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불신의 이유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요즘에는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한 걸 넣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자, 어묵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어육인데요. 어육이 보통 50% 이상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육은 보통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파키스탄산을 많이 쓰고요.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산을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 어묵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통 실꼬리돔 많이 들어가죠. 실꼬리돔이라는 생선으로 많이 만들고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지에서 많이 오고요. 자, 어육이 많이 들어갈수록 고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50% 이상에서 70% 이상 정도로 보시면 고급, 70% 이상은 고급, 50% 이상은 보통, 밑에 한 30% 정도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묵이라고 통칭할 수는 있으나 30% 이하나 그 정도 제품은 어묵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보통 떡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품명이 무슨 떡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70% 이상이면 고급인데 그러면 무조건 70%, 80% 이상이면은 다 고급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어육에도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레이드가 있어서 보통 킬로그램당 1,700원. 자, 그레이드가 제일 낮은 게 킬로그램당 원료 가격으로 1,700원에서 가장 비싼 게 한 4,000원 선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 식자재로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90%짜리도 있어요. 어육이. 그런데 그 제품이 맛이 그렇게 좋냐, 고급으로 취급을 하냐,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육의 함량만으로 모든 맛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육이 높으면 맛있지만 어육도 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육을 쓰는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육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이 외국산 어육인데요. 국산 어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 어육이 더 좋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산 어육은 자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육의 질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다네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산 어육이 더 제품 만들기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 중에 알래스카산 어육이 있어요. 알래스카산 명태살. 자, 명태살이 가장 맛있답니다. 명태살이 가장 맛있고 그게 들어간 제품이 맛있겠죠. 뭐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제가 아는 어묵 공장 담당자한테 오랜 통화 끝에 제가 들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산 어육도 들어오는지 물어봤습니다. 일본산 어육. 요즘에 방사능 때문에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 있으실 텐데 없답니다. 거의 안 들어오고 자기는 일본산 어육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어육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또 들어올지도.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불신의 원인으로 말씀드렸던 첨가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인기 있는 어묵, 표기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름 말씀 안 드리고 땡땡 어묵인데 디소르비톨, 산도 조절제, 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 그리고 글루타민산 나트륨, 글루코노델락톤, 소맥분, 소르빈산 칼륨, 어육 추출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름이 길죠. 면무 해가지고 이런 첨가물을 최대한 줄이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첨가물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첨가물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르비톨 같은 경우에는 감미료입니다. 달짝지근하게 감미료인데 이 특징이 보면 장에 쌓이면은 복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많이 먹으면 그리고 자, 설사 나게 합니다. 이 소르비톨이 많이 들어간 게 인터넷 창에 장 청소라고 치시면 제품들이 쫙 나와요. 이만 요구르트병 같은 제품도 나오고 파우치 제품 나오는데 마시면 얼마 있다 부글부글 끓다가 쫙쫙 쏟아내는 제품인데 바로 이 소르비톨이 주 원료입니다. 소르비톨이 장내 흡수를 방해해서 그대로 쫙쫙 뽑게 하는 거죠. 그런 건데 뭐 그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제품도 있고요. 그게 이 소르비톨이고 많이 먹지 않으면 괜찮겠죠. 그리고 산도 조절제는 수산화 나트륨인데 양잿물입니다. 양잿물. 근데 많이 써요. 양잿물 하니까 독극물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수산화 나트륨 들어가고 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이 뭐냐? 리보헥산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핵산 조미료 리보헥산. 그러면 글루타민산 나트륨도 맛을 내게 하는데 글루타민산 나트륨의 맛을 배가시키는 그러니까 맛을 더 끌어내는 리보헥산입니다. 자,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섭취 한도는 없는데 라면에 많이 들어가요. 라면이나 이런 가공식품들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거고 델타락톤이라는 건 두부 응고제, 두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어묵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밀가루 들어가고 소르빈산 칼륨, 보존료, 자, 어육 추출액은 소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름만 들어보면 좀 꺼름직하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어묵을 먹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섭취를 한다. 어묵뿐 아니라 소세지가 됐건 통조림이 됐건 그리고 라면류가 됐건 이런 첨가물은 우리가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공식품을 먹는 한. 자, 부산 어묵이라고 있습니다. 부산 어묵이 어떤 회사의 이름이기에 앞서서 부산 지역의 어묵 업체가 우리나라 한 200개 정도가 있답니다. 그 중에 반이 부산에 있는데 한 70% 정도가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소비가 되고요. 2010년도에 컨소시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육이 50% 이상 그리고 국내산 실치, 갈치를 주 원료로 하고 외국산도 섞어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부산 어묵이라고 꽝 인증을 찍어서 나온 제품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부산 어묵이란 제품들은 보면 거의 다 맛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기업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묵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묵은 어육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맛있다. 하지만 어육의 양이 전부 다 모든 맛을 좌우하는 건 아니다. 어육의 질도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 들어가는 게 많다. 첨가물이 많고 또 조미료 또한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안 먹으려면 시중에 사는 어묵을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 공장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다 햇삽 인증해서 제품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가졌던 불신처럼 그렇게 비위생적이거나 아니면 출처가 불분명한 재료로 만드는 어묵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묵들 좋아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나면 어육을 가지고 어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애들, 우리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어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루에 3번 하는 거 있죠. 항상 밥 먹는 거. 자,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예절.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어려운 자리, 중요한 자리도 있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식사 예절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모습이 나의 매력으로 또 남한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고 있던 나의 먹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식사 예절을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스터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